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선입견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직업인으로서 특정 분야에 종사하게 되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안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 일종의 이제 틀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부정선거가 발생하게 되면 대개 선거 조작을 한 사람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가장 이제 확실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포렌식하게 되면은 그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투표자로 이제 온 사람 진짜 투표자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허위로 만든 가짜 투표자 수가 로그인 기록 같은 데 다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얻을 수가 있으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이 2020년도 4.15 총선 무렵에 모든 부정선거 문제가 다 해결이 됐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선관위와 한 패거리처럼 행동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특히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서 단심제를 맡고 있는 대법관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서버를 다 여러분들 검증하는 것을 다 기각시켰고, 일선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서버 여러분들 포렌식에 대한 영장 청구 같은 걸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켜 가지고 선관위의 서버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건 원천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현재 이 사법부하고 선관위 유착 관계를 보게 되면은,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가 당연히 이제 서버를 깔게 되면은 통합 선거인 명부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당일 투표하시는 분들은 이미 당일 투표에 선거인 명부에 대조 작업을 하니까 실물로 된 당일 투표 선거인 명부가 있는 것이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는 지난 10년간 일반인들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전산상으로 존재하고 거기서 100명이 온 것을 200명으로 여러분들 만드는지 300명으로 만드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선관위의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나 사법부의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여러분들 비호 내지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협조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요구한, 그러니까 서버 검증 그리고 투표자 수 검증 모두 다 거절한 거지 않습니까? 다 예상됐던 것이고, 그런데 가장 지금 이제 남아있는 유력한 증거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를 발표해 버렸지 않습니까? 투표자 수를 발표해 가지고 투표자 수는 모두 다 이제 알려진 숫자인 거죠. 투표자 수가 모두 다 알려졌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검증해 보자, 그 이야기를 한 명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야기를 안 할까? 첫 번째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발표 투표자 수하고 실제 투표자 수의 격차는 서버를 까야 된다. 그리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하고 당일투표 선거인 명부를 확보해서 발표 투표수하고 투표자 수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법조인들 변호사 출신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다른 분야에 비해가 좀 유연성이 좀 떨어지죠. 그게 자기 틀이 강한 겁니다. 틀이 있어 가지고 틀 바깥의 문제를 보거나, 요즘에 지금 사업가 출신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out of box thinking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틀을 벗어난, 박스를 벗어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선거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몇 표를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는 곧바로 숫자거든요. 그리고
선거를 조작한다, 투표를 조작한다는 숫자를 조작하는 거거든요. 숫자를 조작해야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친필 서신에서 발표 투표자 수하고 실제 투표자 수의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법원이 당연히 여러분 거부할 수 있는 서버 포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법원이 투표자 수 명부를 가지고 검증하는 것은 의뢰의 판사들이 다 거부할 것을 예상하고 그러면 돈이 전혀 들지 않고 지금 당장 검증할 수 있는 바로 선관위가 직접 선거가 끝나자마자 발표했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검증 결과 규칙을 찾아낼 수 없으면 조작을 안 한 거고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젠가 허겸 기자가 스카이데일리에 통해 가지고 형상보건 투표지가 지난 1월 6일 날 실시했던 2022년도 강북구청장 선거에서 나왔다. 그런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제가 제야 전문가와 함께 요청을 해가지고 선관위가 2022년도 6월 10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당선자와 낙선자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공개했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바로 여러분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 찾아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7,000표 가까운 표를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7,000표 정도를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하는 방법도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N=7 사전투표장에 진짜 투표자 7명이 올 때마다 한 표의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바로 민주당 후보에게 더했다.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라는 것이 조작을 하게 되면은 숫자의 증거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좀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법원이 여러분들 거부하게 되는 서버 포렌식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당연히 법원이 여러분들 기각할 수밖에 없는 선거인 명부에 이런 매달릴 필요 없고 그냥 선거 자료를 가져가 가지고 선관위 협조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선관위가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프로도 보여주고 숫자로도 보여주고 그래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나를 불러라. 도저히 변호사들은 이해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뭐가 중요한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들이 익숙한 오로지 포렌식 서버 포렌식 그건 누가 모르냐 이야기죠. 오로지 뭐죠? 선거인 명부 대조 그건 누가 모르냐 이야기죠. 그것보다 훨씬 더 걸출한 증거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자료가 죄다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을 증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고생들 하겠지만 좀 이렇게 생각이 유연해야 되고 5년 동안 이런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든 사람들한테 의견 하나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한국 사회는 지적으로 바닥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4년 동안 부정성을 누가 여러분들 때리 팠습니까? 변호사들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은 있으니까 그 사람 이야기들은 당신들이 듣고 그다음에 학술적으로 연구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뭡니까? 전부 다 묵묵부답을 하니까 한심한 거죠. 내가 볼 때는. 지적으로 너무나 내가 볼 때는 불성실한 겁니다. 전문가한테 물어야 전문가한테 전문가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냐고. 야, 나라가 이렇게 참 엉망진창인 겁니다. 5년간 4년간 전부를 걸어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규명해내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고 이번에 잘못되면 당신들 책임 다 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헌재 나가서 이러면 기꺼이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심합니다. 감사합니다.